자,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연준이 그러니까 돈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거를 대응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겠냐 이거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여백의 미로 남기겠습니다. 자, 이건 뭐 계속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주제가 이제 민주주의,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이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1년이 지났잖아요. 해수로는요. 8개월이 지났지만은 8개월, 9개월이 돼가지만은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아니 올해 1월 20일까지 월별로 20일 기준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쭉 펼쳐진 겁니다. 엄청 그냥 한 달도 빼지지 않고 무역수지 적자가 쫙 그랬죠. 윤석열 정부에서 월별 무역수지고요. 이걸 누계로 보게 되면요. 누계로 보게 됩니다. 5월 달에 15억 달러 적자를 하던 게 쫙 쌓여가지고 1월 달 20일까지는요. 511억 달러나 적자가 커졌습니다. 511억 달러면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511억 달러면요. 이게 윤석열 정권이 8개월 만에, 8, 9개월 만에 지금 만들어낸 업적입니다. 예? 무역수지 적자를 그러니까는 511억 달러를 그러니까는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봐보세요.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5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5월 달부터 윤석열 정부 22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수출 증가율은 1.3%입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21년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15.6%가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5월 달에 2017년 5월 달에 출범했잖아요. 그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도 15.2%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확연히 비교가 되시죠. 무역 수지도 보게 되면은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408억 달러, 400억 달러 넘게 적자가 생긴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해나 첫 해나 다 흑자를 기록했죠. 비교가 되죠. 확실하게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 상승률이요. 물가 상승률을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을 그러니까는 옹호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퍼져서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유가 상승을 제외한 소위 근원 물가 상승률만 계산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누적 물가 상승률이 3%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1년도 1.9%, 첫 해는 0.4%. 확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 엄청 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요. 2020년하고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기승을 부릴 때 빼놓고는 별로 안 증가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6조 원 증가했습니다. 국가 채무요. 5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근데 지난해 5월 달부터 12월 사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68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거요. 기재부가 발행하는 재정 동향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소개하는 수치들은 한국은행, 통계청, 기재부 자료들을 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대한무역협회라든가 이런 데서요. 예? 뭐 어느 거 하나 아직 성장률은 작년 4분기께 아직 안 나왔고 이번 주 말쯤에 나올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나오면 다시 그것도 이제 해서 올리겠습니다. 계산해서요. 근데 어느 거 하나 확연하게 비교되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 국가 채무 그렇게 하면서 그 가짜 뉴스 가지고 하시는 분들 이거 수치가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윤석열 정권에서 발행한 재정 동향에 나와 있는 발행한 팩트예요. 자, 그다음에 가스비 얘기하자. 가스비요. 가스비요. 이것도 다 문재인 정부 탓을 돌리고 원전 탓으로 돌리고 뭐 이렇게 가고 앉았잖아요. 이거 전기로 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전기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보시게 되면요. 이거 여기 있는 뭐 내용은 참고를 하시고 이거 봐보세요. 먼저 천연가스 가격, LNG 가격을 한번 봐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날 출범했습니다. 이게 LNG는 MMBTU라는 단위를 써요. 예? MMBTU. 이 BTU라는 것이 100만 BTU가 25만 칼로리를 내는 가스의 양이래요. 이 단위래요. 단위당 몇 달러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는데 국제 시세가요.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달부터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좀 이제 그러니까 이거 되고 보복 소비가 막 살아난다고 하던 2021년 하반기 이전까지는 이 가스 요금이요 굉장히 안정적이었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 석유 가격이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예? 50달러 대에서 이렇게 했던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가스 요금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었어요. 오히려 2019년 이후에는 떨어졌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2달러 정도까지 막 떨어졌었어요. 예? 그러다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하냐면 본격적으로요. 2021년 7월 말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것도 잠깐 2021년 말에 다시 또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요. 경기가 좀 둔화될 거라 해가지고 수요가 줄어들 거라 된 상태에서 쭉 줄어듭니다. 다시요. 2021년 말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팍 올라간 거예요. 2022년 2월 달부터 이제 팍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게 되면요. 이게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네모 박스 했잖아요. 2021년 10월 5일 날에 6.3달러 하던 것이 2022년 6월 6일 아주 9.3달러를 돌파했었고요. 최고로 많이 올라간 게 2022년 8월 여름 그때 9.7달러까지 돌파했었습니다. 10달러 근처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거의 과거 한 3.35달러에 비하면 3배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3달러대로 돌아왔어요. 3달러대로. 이게 어저께 국제 시세 가격입니다. 3불 2373달러가 3.2373달러가 3달러 한 24센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우리한테 이 가스 폭탄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스 요금이 2021년 상반기까지는 가스 요금이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가스 국제 시세가 이렇게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가스 요금을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거기다가 가스는요, 장기 계약으로 되게 유럽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장기 계약으로 되게 이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합니다. 네?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80% 정도는 장기 계약으로 되게 이거를 확보를 해요. 그럼 2021년 하반기부터 잠깐 올라갔던 것이 이 2021년 말에는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다시 또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계약으로 확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언제부터냐?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가격이 폭등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이게 지금 이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가스 폭탄 이거 얘기한 거잖아요. 주택의 치사용 메가줄 단위를 줄로 쓰더라고요. 줄로요. 그러니까 이거 뭐 단위로 참고하시고요. 단위당 원입니다. 기본 요금이 있고 가스 요금은 거기에 플러스 쓴 사용량에 비례해 가지고 얼마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요금을 조정. 가스 요금은요. 두 단계를 거칩니다. 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라는 공기업이 수입을 합니다. 가스 수입은 다 가스공사가 일원화 해가지고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한 다음에 그 가스를 지역마다 그 가스 사업자들이 있잖아요. 사업자들한테 이걸 공급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 가스 사업자들이 거기다가 일정 부분 자기들 공급 비용들을 더해가지고 이 소매 요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소매 요금이 결정되는 건데, 자, 도매 요금을 보게 되면요. 도매 요금은 계속 조정을 해요. 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요. 가스 시세, 국제 시세, 가격이죠. 가격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환율입니다. 우리 달러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달러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2016년 1월 달부터입니다. 맨 왼쪽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까지 내가 이렇게 소급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기 막대 그래프가 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2022년 5월 1일 매달 1일 날짜로 그 도매요금 조정 가격 조정분을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메가줄당 14.6원 정도로 이렇게 좀 뛰어 올라가죠. 그 전까지는 보게 되면은 거의 안정돼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2021년 이때까지는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지기도 했었잖아. 과거에 한 15원 근방까지 가 있었던 것이 13원 밑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2021년하고 2021년에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제시세 가스 가격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다가 자 이건 냉방이라든가 난방용 동절기의 가격입니다. 이거는 2021년 12월 달부터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정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했잖아요. 2021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12월 연말부터 올린 이유가 장기 계약으로 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걸 여기다가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막대 그래프는 한계가 있으니까는 일부 언론들이 저기 재벌들 편들은 정경련 산하 이런 언론들에서 산업용에다가 다 문재인 정부가 다 배정을 했다. 이딴 소리들을 하고 앉았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한번요. 주택용하고 업무 난방용하고 산업용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6년 1월 달부터예요. 취사용을 보세요. 주택용 취사용을 보시게 되면은 1메가줄당 15원 54전 정도에서 쭉 가가지고 14원 12원이 어디까지 갑니까요? 2022년 2월 달까지 12원대까지 떨어져요. 예? 문재인 정부 사실상 2022년 2월 달 3월 10일 날 선거가 있었죠? 작년 3월 10일 날. 그러니까 2월 달까지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업무를 마지막 본 이 달인 거예요. 2월 달이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 안 올렸다고 막 그러는데 예? 오히려 그러니까는 저기 2019년보다 더 낮아졌잖아요. 낮아졌어. 그렇죠? 낮아졌는데 낮아진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스요금 전체적으로 이게 안정돼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업무 난방용 가격은 그 이전부터 좀 우리가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언제부터냐면은 2021년 12월 달부터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요. 그 다음에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일반 소비자들보다 쌌었는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는 정상화시키고 또 그 다음에 2020년, 2021년은 코로나 이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 가계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 부분을 좀 정상화시키면서 기업들을 좀 이렇게 올렸어요. 산업용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 칼자를 진 게 5월달 이후부터지만은 선거는 3월달에 끝났으니까는 2022년 4월 1일부터요. 취사용 주택 취사용 가스요금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조정하기 시작해요. 12원 93전 정도에서 14원 36전으로 이렇게 올리고 14원 59전 6월달까지 하다가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가만히 있다가 연말에 18.4원으로 쭉 올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1월 달에도 같이 이 가격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게 폭탄으로 날아온 거야. 1월 달 이 요금에 그러니까요. 지난해 연말에 그러니까 이 조정한 것이. 그러면은 2022년 4월, 5월 이후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때 아닙니까? 만약에 가격을 올리고 싶었으면은 왜 여기 4월, 5월, 6월 때는 이렇게 거의 안 올리고, 예? 1원 정도 10분이 안 올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얘 연말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러니까는 연말에 가가지고 한 4원 정도로 확 올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전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기간에 얘 안 올리고 있다가, 예? 그렇죠? 거기다가 소비자들이 쓰는 이 용 말고 산업용 봐보세요. 산업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기간에, 같은 기간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줄였어요. 23원에서 19원, 20원 밑으로 줄였다가, 그러다가 지난해 연말에 다시 대폭 33원으로 올린 거야. 가정용과 더불어서 같이 그러니까 대폭 올린 거야. 그러니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산업용 올린 거를 가정용을 그러니까 안 올리는 걸로 탓으로 이제 돌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일부에서는. 예? 근데 자기들이 올릴 기간에 안 올린 거잖아. 자기들이 올릴 수 있는 기간에 안 올린 거잖아. 제대로. 만약에 올릴 필요가 있다면 앞부분에 그러니까 많이 배치를 했으면 되잖아요. 4월달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할 때. 그렇죠? 자, 거기다가 냉난방용. 이게 앞에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냉난방용 따로 이제 했습니다. 냉난방용을 보게 되면은 작년 7월달부터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7월달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 냉난방용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그러니까 그거 되는 것을 이게 이제 그 적용될 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9월 달부터 30원이 넘어가게 되고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34원까지 쭉 올린 거예요. 예? 냉난방용은 이 동절기 부분을요.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그러니까는 미리 이렇게 쭉쭉쭉 미리 올려놨으면은 그랬을 게 아닙니까? 예? 자, 그런 점에서 여기 하나가 빠졌네. 환율을 보게 되면요. 환율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1200원 밑에서 우리나라는 되게 환율이 지난 20년 동안에요. 110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거의 그러니까 1100원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이게 지속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도 안정돼 있었어. 근데 작년에 우리가 환율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었습니까요? 환율이요. 그렇죠? 무역시 적자가 커지고 막 이제 위기가 돌면서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가스공사에 부담이 증가하게 된 것이고 그걸 연말에 그냥 이렇게 팍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2배가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를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만 바뀌었는데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정권 바뀌었다고 그렇게 경제가 하루아침에 바뀌냐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 경제 지표가 어느 거 하나 물가든 수출이든 무역 수지든 어느 거 하나 국가 채무든 어느 거 하나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냐 이거예요. 바뀐 건 뭡니까요? 민주주의 정권에서 독재 정권으로 바뀐 것뿐이죠. 민주주의 정권에서 독재 정권으로 바뀐 것뿐이 없잖아요. 차이는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요.